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세상의 모든 이슈입니다. 2026년 5월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이틀간의 숨막히는 정상회담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가던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 기내. 귀국길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안보 지형을 뒤흔들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폭로했습니다. 한 기자가 뼈 있는 돌직구를 던집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경우 미국이 개입해 대만을 방어할 것입니까? 과거라면 중국이 대만을 치면 베이징을 폭격하겠다며 호언장담했을 트럼프. 하지만 이번에 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기묘할 정도로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내게 똑같이 물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미국 대통령이 대만 방어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하며 사실상 침묵을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외교가가 경악한 진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전날인 5월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굳게 닫힌 비공개 회담장 안에서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 대고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날렸기 때문입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다. 이 문제가 잘못 다뤄질 경우 양국이 정면 충돌하거나 심각한 군사적 분쟁에 직면할 것이라며 역대 최강 수위의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서슬퍼런 경고 앞에서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년 전 트럼프 1기 시절 호기롭게 관세 폭탄을 때리며 중국을 몰아붙이던 미국의 기세는 어디로 간 걸까요? 시진핑 주석은 왜 이 타이밍에 미국 대통령의 멱살을 잡듯 강력한 선전포고를 날렸으며 트럼프는 왜 그 앞에서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한 채 기묘한 침묵을 지킨 걸까요? 화려한 외교 무대의 악수 뒤편에 숨겨진 미중 패권 전쟁의 거대한 판도라 상자가 열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토록 대만에 집착하며 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선 데에는 대외적인 언론 발표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숨겨진 세 가지 진짜 이유가 존재합니다. 미국의 숨통을 조여오는 지정학적 외교 셈법부터 중국 내부의 거대한 권력 야망, 그리고 트럼프라는 장사꾼의 결정적인 약점까지. 지금부터 그 첫 번째 비밀, 중국의 목줄을 쥐고 있는 해상 포위망의 실체와 시진핑의 진짜 본심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 대고 정면 충돌을 언급하며 대만에 집착하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괴물의 목줄을 쥐고 있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을 끊어내기 위함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도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열도에서 시작해 오키나와, 대만, 그리고 필리핀으로 길게 이어지는 거대한 섬들의 연결선이 보이실 겁니다. 군사학에서는 이를 제1도련선, 영어로는 First Island Chain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의 실체는 과거 냉전 시절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과 소련의 해군력이 바다로 뻗어나오지 못하도록 촘촘하게 쳐놓은 해상 포위망이자 거대한 방어 장벽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 제1도련선은 지옥과도 같은 족쇄입니다. 아무리 덩치를 키우고 항공모함을 만들어도 이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앞바다를 벗어나지 못하면 미국과 대등한 초강대국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턱 미친 괌이나 하와이로 가고 싶어도 미국이 그어놓은 이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혀 영원히 앞마당에 갇히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단단한 포위망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가장 약한 고리, 중국이 미국의 숨통을 끊기 위해 반드시 뚫어야 하는 단 하나의 비상구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만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대만을 가리켜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손에 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이 수십 년간 정성을 들여 쌓아 올린 해상 포위망의 허리가 단번에 잘려나가게 됩니다. 대만이 뚫리는 순간 중국 해군은 아무런 제약 없이 태평양 깊숙한 곳으로 미사일과 전함을 투사할 수 있게 되고 미국의 핵심 기지인 괌과 하와이를 정조준할 수 있는 진정한 대양 해군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반대로 미국에게는 대만을 잃는 순간 인도, 태평양 전체의 주도권을 통째로 빼앗기는 악몽이 시작되는 것이죠. 시진핑 주석에게 대만은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포위망을 완전히 찢어 발기고 태평양의 새로운 주인이 되기 위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지정학적 급소이자 생존을 위한 선제 조건인 셈입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이토록 서두르는 데에는 단순히 바다로 나가겠다는 군사적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대륙 내부의 거대한 정치적 야망, 즉 시진핑 개인의 장기 집권을 위한 소름 돋는 카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대만 통일이라는 깃발 뒤에 숨겨진 시진핑의 두 번째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다음 파트에서 그 은밀한 권력의 타임라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대만 카드로 으름장을 놓은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베이징 권력의 심장부, 중국 공산당 내부에 숨겨진 소름 돋는 권력의 타임라인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신의 반열에 오른 절대적인 지도자는 딱 두 명뿐입니다. 신중국을 창건한 마오쩌둥, 그리고 굶주리던 중국을 개혁 개방으로 이끈 덩샤오핑입니다. 이 두 사람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역사적 업적을 가졌고 이를 바탕으로 절대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전례 없는 3연임을 넘어 사실상 종신 집권 체제를 굳힌 시진핑 주석은 어떨까요? 그는 이미 공산당 100년 역사상 단 3번밖에 없었던 역사 결의를 통해 자신의 통치에 절대적인 정당성을 부여해둔 상태입니다. 적어도 2032년 혹은 그 이상까지 최고 지도자 자리를 지키겠다는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진핑에게는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처럼 전 국민과 역사 앞에 당당히 내세울 나만의 신화적인 업적이 아직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배만이 등장합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대만 통일은 단순한 정책이 아닙니다. 앞선 위대한 지도자들을 모두 뛰어넘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완성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추앙받기 위한 유일무이한 치트키이자 장기 집권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평화 통일을 외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시진핑 신시대의 통일 백서를 발간하며 일방적인 통일 과정을 치밀하게 추진해왔습니다. 대만을 손에 넣어야만 내부의 반발을 완벽하게 잠재우고 2032년을 넘어 영원한 최고 권력자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에게 대만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제물로 삼아야 하는 역사적 과업인 셈입니다. 지정학적 비상구라는 군사적 명분과 종신집권이라는 내부의 야망이 합쳐진 상황. 시진핑의 이 칼날 같은 집착을 완성해준 마지막 변수는 놀랍게도 미국에 있었습니다. 시진핑은 상대가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반겼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라는 고립주의자의 어떤 치명적인 빈틈과 약점을 간파했던 것일까요? 다음 파트에서 트럼프의 장사꾼 마인드가 불러온 미중 정상회담의 충격적인 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정학적 요충지 확보와 종신 집권이라는 거대한 야망을 품은 시진핑 주석.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 대고 이토록 서슬퍼런 선전포고를 날릴 수 있었던 마지막 진짜 이유. 그것은 트럼프라는 철저한 고립주의자의 치명적인 빈틈과 약점을 완벽하게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가 동맹의 가치나 민주주의 수호보다 당장 눈앞의 이익과 돈을 우선시하는 장사꾼 마인드를 가졌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회담장에서 트럼프의 허를 찌르는 돌직구 질문을 던진 겁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은 어떡할 건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확답을 해야 하는 순간 트럼프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변명했죠. 지금 당장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9,500마일, 즉 15,000km나 떨어진 곳에서의 전쟁이다. 미국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대만을 위해 미국의 돈과 군사력을 쓰고 싶지 않다는 트럼프의 본심을 시진핑 주석은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시 주석의 영리한 압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문제를 물고 들어줬습니다. 본래 미국은 1982년 레이건 행정부 시절 서명한 6대 보장에 따라 대만 무기 수출 문제를 중국과 절대 상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44년간 지켜왔습니다. 중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이 이 원칙을 지적하자 상상도 못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1980년대는 꽤 먼 과거다. 우리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시 주석과 아주 상세하게 논의했다. 미국이 반세기 가까이 지켜온 외교적 원칙과 동맹의 신뢰를 트럼프 스스로 과거의 일이라며 치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대만을 향해 공식적인 독립선언을 하지 마라 고 강력히 경고하는가 하면 지난해 발표했던 110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수출 계획마저 보류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뒤를 믿고 까불지 말라는 사실상의 대만 압박이었습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은 전쟁을 극도로 싫어하고 동맹을 돈으로 계산하는 트럼프의 약점을 이용해 미국의 대만 정책을 통째로 흔들어버리는데 성공한 셈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침묵과 후퇴 속에서 대만은 깊은 배신감과 외교적 시험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패권의 기류 변화는 비단 대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중 정상
정상이 손을 잡고 타협하는 이 위험한 신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은 과연 어떤 유탄을 맞게 될까요? 다음 파트에서 이번 정상회담 뒤편에 숨겨진 또 다른 외교적 묘수와 한반도의 운명을 직격할 실질적인 위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거대한 패권 기류 변화 뒤에는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숨겨진 마쿠 플레이어와 소름 돋는 외교적 타이밍이 존재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놀랍게도 중동의 이란이었습니다. 회담 직전 전 세계 외교가를 깜짝 놀라게 한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오직 중국 선박에게만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전격 허가해 준 것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화를 막으려던 순간 이란이 중국에게 거대한 외교적 카드를 쥐어준 셈이죠.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기 전 미국 앞에서 길을 살려주기 위해 이란이 판을 깔아준 명백한 외교적 지원 사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동에서 이란의 묘수로 그 어느 때보다 어깨에 든든한 힘이 실린 시진핑은 베이징에서 트럼프를 강하게 밀어붙였고 그 여파는 즉각 대만으로 번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공언했던 110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수출 계획이 전면 재검토 및 보류될 위기에 처하자 대만 정부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미중이라는 거대 고래들의 타협 틈바구니에서 대만이 철저히 고립되는 토사구팽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미중이 손을 잡고 미국의 방어선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이 거대한 기류 변화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의 운명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새 국가안보 전략과 군사 전문가들의 경고는 매우 직설적입니다. 미국이 고수해온 제1도련선 방어망은 이제 미국 혼자 짊어지는 선이 아니라 동맹국들이 피와 돈을 나눠서 떠받쳐야 하는 공동 분담의 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위상 역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의 침공을 최전선에서 맞서던 최전선 방어군의 역할에서 이제는 영내 전체를 조율하는 전략적 조정자로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지상전과 재래식 억제의 몫은 고스란히 한국군이 주도해야 하며 그만큼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더 큰 안보적 책임 분담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위험한 타협이 대만을 넘어 한반도의 숨통을 조여오는 지금 우리는 과연 위기 속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대 패권의 소용돌이에 그대로 휩쓸려가고 말까요?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거대한 판도라 상자의 마지막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베이징 천단공원의 화려한 산책과 만찬, 그리고 역대 최고로 좋은 관계라는 두 정상의 화려한 수사, 뒤편에서 벌어진 일들은 그야말로 냉혹한 국제정치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태평양의 족쇄를 찢으려는 시진핑의 지정학적 야망, 2032년 종신 집권을 향한 권력의 치트키, 그리고 철저히 돈과 국익으로만 계산하는 트럼프의 장사꾼 셈법까지 시진핑이 던진 대만 선전포고와 이에 대한 미국의 침묵은 결국 신시대 G2 체제가 가져올 거대한 지각변동의 서막일 뿐입니다. 외교 무대의 화려한 악수에 취해 있을 시간은 끝났습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오랜 원칙과 동맹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과거의 일로 치부되는 냉정한 현실을 우리는 지금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뿐인 동맹이나 눈앞의 경제적 이익이 아닌 내일의 생존을 위한 날카로운 안보 해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패권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의 품격과 미래를 지켜낼 우리의 선택은 과연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유권자와 시청자 여러분의 깊은 통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세상의 모든 이슈입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이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